제1강 부동산은 생활을 지배한다. 첫 번째로 우리들의 매일의 삶은 부동산과 함께 이루어집니다. 일터에서 각종 사무실이나 공장, 또 관공서나 상점, 아파트, 건설 현장, 또 빌딩, 학교, 병원, 또 복지회관, 또 학생들은 학원, 또 도서관, 또 귀농, 귀촌, 마을, 어디든 부동산을 통해서 우리는 하루의 삶을 해나가고 있습니다. 두 번째, 우리가 매일의 뉴스 가운데 부동산 뉴스가 언제나 실리고 있습니다. 신문이라든지 라디오, 그 다음에 TV, 유튜브, 이러한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 매일처럼 부동산 뉴스가 우리 생활 속에 쏟아지고 있습니다. 이러한 뉴스가 매일같이 일어나는 이유는, 또 제공되는 이유는 시청자들의 주요한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, 또 한편으로는 시청자들의 이해관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기도 하죠. 아무튼 우리의 하루하루의 생활 속에 또 뉴스 가운데 부동산 뉴스가 매일 우리 주변으로 날아들고 있습니다. 세 번째, 우리들의 일상생활은 부동산과 밀접한 관련을 갖습니다. 예를 들어서 금리와 부동산 관계를 보면 금리가 내린다면 이자 부담이 줄어들죠. 또 임금과 부동산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면 임금이 오르면 저축이 늘어나고 투자 여건이 생기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투자 기운이 더 왕성해지죠. 최근 통계를 보면 연봉 1억 이상 되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. 세 번째, 또 교육과 부동산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. 좋은 학교가 있는 동네로 이사를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동네에는 전세값, 또 매매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. 또 이런 것은 특히 학기 초에 이런 현상이 뚜렷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또 세금과 부동산 관계입니다. 우리가 보유세나 또 거래세, 다시 말하면 양도세가 어떠냐에 따라서, 또 종합부동산 세금 때문에 투자를 더 할 것을 망설이는 그런 사람도 생기기도 하죠. 어쨌거나 오늘날 이 세금은 적극적으로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기보다는 돈이 나가는 걸 막아주는 입장에서 이 또한 대단히 관심이 많은 것입니다. 자영업을 하시는 분하고 부동산은 관계가 없을 것 같지만, 자영업에 영위하기 위해서 건물을 임대를 해서 하기 때문에 임대료가 올라간다면 차라리 건물을 사야 되겠다는 그런 매입 욕구가 증가하고 부동산 매입에 대한 그런 거래가 활성화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. 심지어 올해 우리가 부동산과 전염병과는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영업이 부진하고 또 공장이 멈추거나 이렇게 되면 적자가 누적되고 또 부동산 값이 하락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. 조금 전에 우리가 살폈듯이 우리 생활 속에서 부동산과 여러 분야가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금융과 또 임금과 또 세금과 또 부동산과 교육의 관계, 또 심지어는 코로나라는 전염병과도 부동산은 관련이 있다. 이와 같이 우리들의 일상생활은 부동산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은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에 또 부닥치기도 합니다. 첫 번째로 부동산을 구입할 때의 문제입니다. 어디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할 것인가? 또 언제 내가 매입할 것인가? 또 금액은 얼마만큼 필요로 하는가? 또 계약 절차는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지, 또 등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, 이렇게 부동산 구입과도 관련되는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가 발생합니다. 뿐만 아니라
부동산을 활용하는 문제. 예를 들어서 토지를 샀다, 매입했다라고 하면 이 토지를 매입한 후 건축을 어떻게 할 것인가. 또 임대를, 건물 같은 경우는 임대를 어떻게 놓아서 활용할 것인가. 이런 활용의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. 또, 부동산 관리의 문제도 발생을 하죠. 임대라든지 또 임대를 한 이후에 수리의 문제, 또 세금의 문제, 이런 모든 부동산 관리의 문제가 부동산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. 또 적절한 시기에 맞게 또 필요할 때 부동산을 매각하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매각이 될 수 있는 것을 사람들은 선호합니다. 보통의 경우에 아파트를 많이 선호하는 이유는 아파트는 황금성이 높고 토지는 황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파트를 보다 더 선호하는 이유가 매각의 문제와 관계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 수 있죠. 다음으로 부동산을 투자할 때에 특히 토지와 같은 경우에는 많은 규제들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건축 허가를 받을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용도라든지 또 이웃 간의 거리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또 허가가 금지되는 곳이라든지 제약을 받는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. 또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경우에도 역시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규제들이 문제가 됩니다. 이런 규제는 때로는 부동산 정책과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게 되죠. 그 다음에 우리는 부동산 문제에서 많이 부닥치는 문제가 하나가 역시 자금에 대한 문제입니다. 자기 자본이 있다든지 또 저축을 한 것을 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별로 크게 문제가 안 될 수 있지만 누구나 부동산을 매입할 때 100% 또 거의 90% 이상 자금이 준비되어서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. 은행의 대출을 활용해서 부동산을 매입하고 그 이자를 부담해 나가는 이런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죠. 소위 우리는 이걸 레버리지 효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. 그래서 부동산 문제 중에서 우리 이와 같은 금융의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또 때로는 우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공공 계획에 의해서 또 공공의 목적으로 수용된다든지 또 사용된다든지 함으로써 보상과 관련되는 문제가 생깁니다. 이 경우에 얼마나 보상을 받을지 또 어떤 절차로 또 어떤 금액만큼 받을지 또 여기에 대한 불만족이 있을 때 어떻게 이의를 제기할지 이런 것들이 모두 부동산과 얽혀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. 쉽게 말해서 우리는 부동산을 매입하는 데서부터 매각하는 전 과정에서 부동산의 각종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.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가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충분히 있으면 쉽게 해결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많은 어려움을 또 곤란을 겪는 경우가 더러더러 발생한다는 걸 알 수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동산에 대한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오늘은 부동산과 우리 생활이 어떤 관련을 갖느냐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일상생활에서 부동산을 떠나서는 우리 생활이 이루어지기 어렵다. 또 우리 생활 속에는 많은 부동산 문제가 걸려 있다. 또 내가 부유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부동산 문제를 피할 수 없는 문제다 하는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. 이제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왜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하는가 하는 문제는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